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들은요. 자, 캐티 우드죠. 돈나무 누나가 테슬라 주식을 이 대량 매도했다는 소식입니다. 무려 2천만 불어치를 팔았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머스크의 무서운 경고 한번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볼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간단히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좀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선물 시장은요, 전체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자, 보시면 다우가 0.18 빠지고 있죠. S&P 0.11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0.14.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거 아니죠. 그냥 뭐 미미하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오늘 우리가 1부 때 전체 맵을 보면서 시장 자체가 매그니피센트 7만 오르는 모습이었죠. 다른 작은 주식들이 빠지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루 번갈아 가면서 M7이 오르면 작은 주식이 떨어지고 또 작은 주식이 오르면은 M7이 내려가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요, 전체적으로 그냥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지금 현재 이 선물 시장이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주도하는 주식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이 매그니피센트 7뿐만 아니라 소위 선물 시장도 안 좋게 나오더라도요, 그 다음날 어김없이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뭐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좀 미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트럼프 당선 이후에 뭐 거의 한 7, 80% 가까이 지금 뛰어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또 내일 또 테슬라가 오를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 이 어떤 전체 어두운 분위기, 횡보하는 분위기도 뚫고 나아가 버리는 주도주가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조정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조정이 오지 않고 내달려 버리니까 당혹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주변에요. 언제 사냐 자꾸 물어오는 사람도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일 가격과 지금 10년을 보면요, 오일 70.01, 오일 살짝 좀 올랐어요. 68 머물러 있던 게 70달러 올라왔고요. 뭐 괜찮습니다, 아직.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4.1에서 4.28 정도 살짝 좀 올랐는데, 아직까지 지금 10년물 금리가 아직 높은 거예요. 4.2면요. 이게 3.5까지 정도 내려와야 됩니다. 3.5 아래로 내려와야 주가는 더 올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이 금리가 조금 더, 이게 아마 내년 한 상반기쯤 돼야 아마 한 3.5 정도, 내년 아마 3월에서 6월 사이쯤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물가의 흐름과 금리의 변동에 따라 결국 10년물 금리가 움직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소식과 매크로 상황들 몇 가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갖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데이터를 좀 보시면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요, 미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주식에 대해서 얼마만큼 불리시한 전망을 갖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고 미국 주식이 뭐 끊임없이 오르는지도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한 번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이 그래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연한 하늘색이 있죠? 하늘색, 그리고 짙은 남색, 짙은 뭐 검정색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일단 이 두 개가요, 어떤 거냐면, 위에 핑크빛으로 하려됐지만, 자, 이 진한 파란색 있죠? 이게 이 스톡 프라이스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상승에 대한 그 기대감들 있죠. 어떻게 얼마나 오를 것인가를 기대감들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한 하늘색 그래프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인컴입니다. 본인들의 인컴, 즉 수입이거든요. 수입에 대한 성장이 얼마만큼 기대가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테슬라가 아니라 이 미국 주식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수입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아주 충격적인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연한 하늘색을 보면 인컴에 대한, 수입에 대한 기대는요, 그냥 뭐 평균 정도예요. 그렇게 높은 거 아닙니다. 과거에 보면은 뭐 엄청 높을 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주식에 대한 기대감 보십시오. 역대급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1년 동안, 향후 1년 동안이니까 내년이죠. 내년 2025년도 한 해 동안 미국 주식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보시죠. 빨간색으로 제가 화살표로 표시했지만 이 짙은 까만색 선이요, 위로 쫙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적이 없었어요. 주변에 지금 왼쪽으로 보십시오. 이거보다 높이 치솟은 적이 있냐고요. 검정색이 지금 가장 높이 간 곳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앞선 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미국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뭐 테슬라 주식이 오르는 게 한국 사람들이 막 사모아서 그렇다 이러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이 사봐야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개미들이 뭐 사는 건데 뭐 얼마나 더 사겠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인들이 테슬라 주식을 사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미국에서 기관들과 미국의 큰 손들, 미국의 이 막 사람들이 막 사줘야 이 달러로 또 큰 돈으로 막 사지 않습니까? 그래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US consumers have never been so bullish on US stocks라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이 과거 어느 때와 비교하더라도요, 이토록 강력하게 bullish하게 미국 주식에 대한 기대감을 보인 건요, 지금 역대급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미국 주식의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는 건요, 사람들이 뭐예요? 주식을 산다라는 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기대 인플레이션 그 시카고 미시간 대학교에서 매달 발표하는 자료 보여드리잖아요. 나올 때마다. 그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올 거다. 뭐, 인플레이션이 4%, 5%막 계속 오를 거다라고 기대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까? 나중에 물건값이 오를 거니까 지금 미친 듯이 사 모으려고 하겠죠. 지금 내가 100개 살 걸 500개를 미리 사놓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오르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 좋은 게 뭐냐? 나쁜 게 뭐냐면요, 지금 더 많이 사게 해서 물가를 더 계속해서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물가 상승 압박을요. 그래서 그게 똑같은 현상인데, 지금 미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기대감이 높다? 지금 뭐 역대급이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야 돈 벌어. 지금 사야 돼. 나중에 더 오르니까. 테슬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완전 지금 완벽한 어떤 환경에 지금 직면해 있죠. 그래서 이 테슬라 주식은 지금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S&P 500을 기준으로 미국 주식이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그 신기록을 뚫고 있잖아요. 레코드 하이 뚫고 있거든요. 레코드 하이를. 왜 그래요?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 미국 주식 완전히 이거 좋은데 사람들이 계속 사서 들어오는 거예요. 떨어지면 사서 들어오는 거예요. 떨어지면 사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면 또 오르고 내리면 또 오르고. 지금 테슬라 같은 건 아예 기회를 안 주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랠리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고요. 제가 또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내일이나 또 주말 동안에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료와 함께 또 같이 봐야 될 자료도 좀 있거든요. 한 번 더 주말에 리마인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아마존 소식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마존이요, 지금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존의 배송, 또 아마존에서 물건 사서 주문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렇게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물건 배달을 이 경험을 해보게 되면요, 한국은 정말 퀵 배송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빠르지 않습니까? 뭐 딜리버리, 음식 딜리버리건 책을 주문하건 무엇을 주문하더라도 거의 당일 배송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대한민국의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는 거고요. 또 이제 대한민국 자체가 또 땅덩이가 좁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또 시스템을 깔기가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은요, 땅덩어리가 워낙 넓고, 그리고 한국만큼 그렇게 빠르게 시스템을 갖춘다는 게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워낙 또 이 주마다 법들도 다르고 다양성이 존재하고 좀 이 굉장히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법들이, 독특한 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당일 배송 이런 개념 자체가 미국에서는요, 보통 뭐 이틀 정도 걸려서 옵니다. 뭐 오늘 주문하면 보통 이제 내일 오면 너무 좋고, 보통 하루 이틀째 오는 거거든요. 보통 그게 이제 많죠. 투데이 shipping이라고 해서 아마존 우리 멤버십 있는 사람들이 이제 프리로 이제 이 제공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요, 아마존이 이 바로 당일 배송하는 것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놀라거든요. 제가 이제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를 주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커피를 이제 주문을 했을 때에 커피 같은 경우는 정말 빨리 오더라고요. 아침에 혹은 아침에 주문하면요 저녁에 도착하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당일 배송으로 오는데, 자 그걸 지금 이 CNBC에서 아마존을 분석한 자료를 좀 보니까요. 자 한번 보시면 빨간색으로 하나 보시면요. 아마존이 왜 당일 배송이 빨라지고 좋아졌냐, 더 많아졌냐, 왜 그 이유가 보니까요. 바로 Amazon is using generative A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생성형 AI를 사용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AI에 대해서, 생성형 AI에 대해서 보통 비서 역할을 한다, 사장님 대신에 이메일을 대신 해준다, 또 학생들을 리포트를 할 때 대신 기본적으로 글을 써준다, 또 소설가들에게나 작가들에게 소위 말해서 이 컨텐츠를 잡아달라라고 했을 때에 챕터별로 나눠준다, 이런 것들 다 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이 생성형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현재 어떤 걸 하냐면은 same day, 더 많은 more same day shipp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이 당일 배송을 드라이브 거는데 생성형 AI를 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스마트 로봇을 쓰고 better route를 찾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AI가 이제 지도를 놓고 예를 들면 이제 배송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배송지가 있는데 이제 먼저 AI가 그런 걸 조사하겠죠. 지금 이 커피를 주문했는데 제가 이제 커피를 주문했을 거 아니에요.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이 커피가 지금 현재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분석해 주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배송지가 있고 스토리지가 있는데, 자, 이 스토리지에 현재 이 커피가 몇 개가 있다. 주문이 지금 먼저 들어온 게 이 AI가 빨리 분석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집에 당일 배송하려면은 요 배송지에서 배달을 하게 되면 당일 배송이 가능하다는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길도 더 나은 길을 찾습니다. 더 빠른 길을 이제 찾아서 해줄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 로봇입니다. 로봇이 또 이곳에서 물건을 빨리빨리 분류를 하겠죠. 자, 이 물건을 이렇게 보내고 저렇게 보내고 해서 빨리 하는데, 이게 전부 다 AI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클릭하려면요 너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로봇이 앞으로 스마트 소위 AI, 생성 AI가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현재 앞으로 이 AI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이 산업에 다 들어가거든요.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는 점점 더 발전시키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자체 반도체 칩도 개발해가지고 더 빨리 구동하는 그런 이제 소위 칩도 만들고, 그리고 이런 또 프로그램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결국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건데, 이게 지금 팔란티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란티어도 똑같아요. 팔란티어는 더 고도화된, 더 치밀한, 더 정말 이 정부의 국방부의 분석이랄지 아니면은 이 기업의 분석이랄지 이런 것들을요 더 디테일하고 더 선명하게 더 완벽한 분석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어떤 완벽한 답을, 솔루션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이 바로 AI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마존이 그런 소프트웨어, 소위 말해서 제너레이티브 AI를 사용해서 당일 배송을 더 이제 빠르게 더 많이 활용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충분히 가능하죠. 사람이 하는 것보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모든 산업에 다 적용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배가 되겠죠. 이게 지금 이 AI가 들어오면서 효율성을 올린다? 이건 뭔 말이냐면요. 비용 절감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옛날에 일일이 더 에너지를 들여서 했던 것을 시간도 줄이고 더 빨리 된다? 그러니까 결국 비용과 어떤 들어가야 될 돈들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AI가 산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가 보게 되면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추론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지금 미국이든 어디든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세상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생산력 그런 이 증대가 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캐티 우드죠. 돈나무 누나가 또 이 테슬라 주식을요, 팔아치웠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아크케에서 오늘 뜬 자료를 좀 확인해 봤거든요. 자, 날짜 12월 11일입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 시간이 12월 11일이고요. 한국이 12월 12일이겠죠. 12. 근데 오늘 12월 11일 날인데, 미국 시간으로 이날 데이터 뜬 거 보니까요. 아크케에서 공개한 거 무려 규모 자체가요 2100만 불을 칩니다.
뭐 거의 2,200만 브로치를 팔아치웠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어요. 여러분 지금 뭐 보시게 되면 거의 한 달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크가 돈나무나가요, 테슬라 주식을 계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한두 번 매도할 때는 뭐 이유가 있겠지라는데 또 뭐 3번, 4번 연속해서 계속 팔다 보니까 자꾸 주변에서 뭐 택가들도 또 이걸 가지고 언급하고 있고요. 야, 돈나무 누나 또 파는 거 보라면서 또 막 이런 거, 캣디오도 얘기하면서 또 자기들끼리 막 또 테슬라 비난하고 있거든요. 이거 봐. 너무 과매수지.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야, 너무, 지금, 이 오버밭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과매수. 그리고, 이 파는 거 보라고. 곧 떨어질 거니까 파는 거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떨어지기 때문에 파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왜 팔았는지 또 봐야 되잖아요, 내용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시면요. 오늘 아침에 이 아크가 이 테슬라 주식 가지고 있었던 게 몇 %였냐면요. 전체 15.9%였습니다. 그 아크K는 이 돈나무 누나 회사에서 가장 시그니처, 그 가장 이 소위 말해서 상징적인 최고의 이 ETF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 아크K의 현재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는 게 15.9%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자체만으로도 아침에 이게 넘버원 포지션이었어요. 넘버원. 그러니까 1등이죠. 근데 이게 아침이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가 애프터 마켓까지 계속 오르잖아요. 그래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내일쯤 되잖아요. 내일 되게 되면 이게 얼마로 뜨냐면은 당연히 16% 넘겠죠. 아마 16.2, 16.3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크K가 테슬라 지분이 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16% 이러다 보면 가만히 놔두면 20%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것 중에 마지막 부분 보세요. 테슬라가 넘버원 포지션 맞아요. 근데 로크라는 주식이 넘버 2거든요. 이게 지금 9.35%예요. 자, 그러니까 2등과 1등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보통 이 ETF는요, 보통 이런 그 기관들이 한 10%를 못 넘게 룰을 잡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로크 2등이 9.35%죠. 그러니까 이걸 거의 유지를 합니다. 여기도 올라가게 되면 좀 이제 컷 해가지고 다른 저평가된 걸 또 사서 다른 걸 올리고, 그러니까 전체 ETF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애쓰는 거거든요. 균형을 잡아가면서.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테슬라 보세요. 넘버 2하고 너무 차이 나죠. 지금 거의 16% 왔거든요. 근데 내일은 16% 넘어가는데 로크가 9.3이니까 이 둘만 하더라도요. 벌써 6%에서 7% 가까이 차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 나면 안 되는 거죠. ETF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또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이 밸런스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기관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ETF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뭐 근데 아크K라고 하는 건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한 거예요. 15%까지는 우리가 하자. 워낙 테슬라가 강력하니까 미래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15% 정도는 보자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오늘 얼마를 드러냈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테슬라를요 51,335주를 내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51,335주요. 그래서 이걸 전체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요 0.3%를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0.3이니까 지금 아침에 15.9였고 이게 아마 내일 16.3% 될 거거든요. 16% 넘어가겠죠? 그럼 여기서 0.3% 드러냈으니까 아마 내일 아마 15.89 이렇게 또 유지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뭐냐면은 또 이 밸런스를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리밸런스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뭐 아크가 돈나무 누나가 테슬라 주식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관의 운명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기관들이 이걸 리밸런스를 하느냐? 만약에 테슬라가 그냥 내버려뒀으면, 안 팔고 내버려두면 20%, 30% 차지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뭐하러 사람들이 여기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기관에 투자 안 하죠. 야, 내가 그냥 테슬라 더 많이 개인적으로 투자하면 되지, 왜 내가 여기다 투자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야, 그냥 테슬라에 몰빵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운영하는 이
본인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오늘날은요, 워낙 정보를 얻기가 쉽기 때문에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쉽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기관들의 도움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기관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정보가 없을 때는 기관들을 의존하고 이들에게 맡겨서 운용해서 수수료 주죠. 수수료 빼주고 우리는 수익률을 챙기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통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그 테슬라 같은 기업은요, 굳이 기관에 맡길 필요 없을 정도로 기관 이상으로 정보들을 우리가 저 같은 사람들이 퍼다 날라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테슬라 투자하기가 굉장히 쉽죠. 굳이 기관에 의존하지 않더라도요. 자, 어찌됐건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또 돈나무나가 대략 한 0.3% 정도 판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팔아치운 게 아닙니다. 뭐 한 10%, 20%판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것도 그렇게 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또 뭐 언론들이 이걸 가지고 야 돈나무 누나가 팔았다, 주가 떨어진다 이러는데 그 반대로 계속 움직였죠. 테슬라 주가 계속 랠리를 쳐왔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염려할 수는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조정이 한번 와주기를 기다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주변에도요. 언제 조정 오냐요. 그 제가 뭐라고 답하는지 압니까? 저에게 언제 조정 올까요? 물으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러죠. 그래서 제가 항상 바이 앤 홀드를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월급 타면 조금씩 사고 계속해서 분할 매수 조금씩 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사모으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큰 돈이 있다, 뭐 내가 20만 불 30만 불 있다, 한꺼번에 사지 말고 조금씩 계속 이렇게 분할 매수하면서 비중을 올리거나 이거 괜찮은데 분위기 그럼 다 사버린다든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이 돈나무 누나가 팔았다고 해서 주가에 영향을 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테슬라는 자체의 테슬라의 그 현재 모멘텀이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머스크의 무서운 경고. 머스크가 과거에 들은 얘기했지만 오늘 또 한번 이 글을 올렸습니다. 자, 머스크가 하는 얘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99% of cars will be electric이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 자동차의 99%의 자동차는 will be electric. 전기차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Autonomous in the future. 미래의 자율주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99%의 자동차가 전기차로 될 것이다, 미래에. 그리고 이 자율주행, autonomous, 완전 자율주행으로 99%가 될 거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과거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머스크가 모든 자동차들이 전기차로 전환되지 않거나 또 이 자율주행을 하지 못하는 회사들은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게 지금 오늘 GM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을 포기한다, 로보택시 같은 경우 그걸 포기한다고 하면서 결국 그런 회사들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회사, 즉 테슬라 거에 소위 자율주행을 라이센싱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FS들을 갖다 써야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렇게 방향을 틀고 있는 거죠. 본인들은 자동차 만드는 건 잘 만들잖아요. 제조하는 것처럼요. 근데 결국은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은 테슬라 걸 쓰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많은 회사들이 테슬라 걸 쓸 수밖에 없는데, 자, 이걸 개발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감당이 안 되죠. 그리고 기술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GM의 CEO나 이 CEO들이 역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내려놓는 거거든요. 자, 어찌됐건 오늘 일론 머스크가 99% of cars will be electric, autonomous in the future라고 합니다. 미래에는 이 99%의 자동차가 전기차며 자율주행이 될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아래쪽에 보세요.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면은 manually driven gasoline입니다. 자, 자율주행이 아닌 수동적으로 운전하는 이 가솔린 자동차, 내연차들은 결국 어떻게 될 거냐? will be riding a horse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결국 수동으로 운전하는 내연차는 앞으로 미래에 will be like a riding horse, 말 타는 것과 똑같을 거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미국에는요
미국은 아직도 말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에는 말 타는 사람 없잖아요. 뭐 지금 아직 뭐 이 옛날에 우리나라 같으면 100년 전쯤에 그때 소 달구지 타고 다녔잖아요. 조선시대 그 말기 때, 그죠? 달구지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미국에는 아직도 지금 이 교외 지역에 가보잖아요. 그러니까 말똥 냄새가 나고 말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riding horse, 말 타는 사람들이 결국은 왜 탑니까? 말 타는 걸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자동차 제 테슬라 차에 바퀴 있지 않습니까? 바퀴 저 타이어를 뭔가 좀 이렇게 손 좀 보려고 이제 갔는데 그때 제가 그 자동차 정비소에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안에 이 시험을 기른 모자 쓴 분이 딱 계시더라고요. 또 이제 보니까 이 카우보이 복장하고 있길래 좀 노인이었거든요. 어르신이었는데 뭐 어르신들이 보통 말 편하게 잘 걸죠. 저도 그냥 그랬죠. 그 옷이 너무 멋있다고 제가 또 가서 소셜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내가 말을 키우고 우리 집에 말이 몇 마리고 또 엄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말이 몇 마리 되냐고, 나도 말 한번 타고 싶다 막 그랬거든요. 뭐 그랬는데 근데 말 타는 거 지금 위치를 보니까 이 교외 지역이더라고요. 교외 지역에 아직도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타는 사람들이 왜 타냐면요. 뭐 일종의 그런 겁니다. 그냥 뭐 시골 삶을 좋아한다거나 문명 사회가 별로 안 좋고 시골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뭐 양평이나 경기도 외제 가서 전원주택 짓고 사는 것처럼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옛날에 어떤 그런 목장이나 이런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여전히 그냥 도심에 나와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냥 자동차 끌고 다니잖아요. 말 타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동으로 운전하고 있는 지금 자동차가 앞으로 뭐냐면 말 타는 것과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종의 그냥 추억에 아니면 뭐 그냥 내가 전원생활 하고 싶어서 모든 사람이 전원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지금 실감이 납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우리도 지금 전부 다 내연차 자동차 몰고 다니는데, 물론 여기 우리 LA 여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요 저희 전기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입니다. 테슬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는 내연차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전기차로 바뀔 거다? 그게 상상이 되냐고요?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스크 말이 신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머스크 말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투자를 할 때는요, 지금 이 CEO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것들을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머스크 같은 경우는 미래를 이미 이쪽 분야에 있기 때문에 더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직접 이런 얘기를 해준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미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본인이 개발하면서 보니까 앞으로 자율주행이 안 되면 안 되겠구나. 망하겠구나. 전기차로 무조건 가겠구나.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 현실을 보거든요. 뭐가 바뀌어? 야, 다 내연차인데 이게 언제 바뀌어? 이게 99% 전기차로 바뀐다고? 보통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시니컬한 사람들. 에이, 또 구라치네.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은 죽어도 돈 못 벌어요. 여러분, 투자라고 하는 건요, 씨를 뿌리듯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일부 때도 2018년도인가 19년도가 제가 그때 매년 하와이를 갔거든, 가족여행이. 근데 그때 제가 테슬라 와이키키 해변에 있는 테슬라 쇼룸을 제가 들어가서 자동차를 직접 타보고 터치를 해보면서 그때 제가 반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미래의 기업이 되겠구나 판단했다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미래의 어떤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에이 뭐 안 돼 이렇게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이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렇게 지금 이 변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게 앞으로 보면 still happens but it's rare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안 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연차를 완전히 안 타는 게 아니라 but it is rare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드물 거라는 거예요. 희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주 드물거든요. 막 정말 이 차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말 타는 사람이 있어요. 언덕에 올라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편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앞으로 내연차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피처폰 쓰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스마트폰 쓰지 여러분 옛날 폰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게 이번에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지금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면요. 오늘 공개된 이 New Global EV Driver Survey가 조사를 한 거거든요. 통계를 조사했는데 그 조사를 보니까 less than 1% of EV owners switch back to gas-powered car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죠. 자, 지금 전기차 소유주 중에 1% 미만이에요. 전기차 소유 중에 1%, 1% 미만의 사람들이 switch back to gas powered car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기차를 한번 타본 사람 중에 지금 이 가스, 즉 내연차로 돌아가는 사람은 1%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번에 통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저는 제가 테슬라를 지금 타보고 있잖아요. 전기차인데 타보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 어떤 마니아라고 그랬어요. 저는 BMW나 벤츠의 마니아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전기 테슬라를 타보고 나서는요. 저는 지금 아내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당장 테슬라 사라고 하면서 이거는 뉴 월드다. whole new world라고 얘기하거든요. 완전히 신세계라고. 그리고 이거는 나는 이제는 왜 내가 그 BMW를 탔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요. 전기차 테슬라를 소유해 보고 나니까 내가 내연차를 왜 타야 되지? 냄새나고 덜덜거리고 정말 불편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서요. 정말 깔끔해요. 전기차를 타니까. 테슬라 타니까요. 매연도 안 나오죠. 깔끔하죠. 모든 게 좋아요. 차 안에서도 이 냄새가 안 들어오거든요. 정말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안 돌아가죠. 당연히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요.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이 조사를요. 어떻게 했냐면 18개국에 23,000명을 기준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본이 굉장히 좋죠. 18개국에 23,000명이 1%도 안 되는 사람이죠. 미만이 거의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다 전기차 한번 하게 되면 계속 전기차로 간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타보면은 소프트웨어에 반해버리거든요. 그건 당연히 이 테슬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다음 차를 모델 X를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다음번에.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여러분 이거 정말 이 머스크의 예언이 아주 강력한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보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신다면요. 앞으로 테슬라가 주가가 얼마나 더 오르겠습니까? 자율주행을 지배하는 테슬라가 얼마나 더 오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이 가장 싸다라고 제가 계속 바이 앤 홀드 계속 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요즘 테슬라 주가가 연일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그 상승도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불과 한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매번 180에서 220 사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때 마음 힘들어하고 언제 올라갑니까? 언제 올라가냐고요? 맨날 뭐 올라간다 놓고 왜 안 올라갑니까? 이렇게 투정 부렸던 사람들 요즘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오르는 거 보세요. 무섭게 오르죠?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426달러 찍고 있는데 220달러에서 보게 되면 지금 200달러, 거의 2배가 뛰어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뛰는 거라고요, 여러분. 한순간에 오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바이 앤 홀드 아시죠? 긴 안목으로 이제 시작입니다. 테슬라 상승은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길게 아주 즐겁게 장기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레이저스 TV였습니다.